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9일 오후 5시 45분입니다. 이제 남북관계, 미북관계가 교착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이가 연내에 서울에 온다더니 오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핫라인을 남북 간에 만들었다는데 전화가 걸려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는답니다. 이 전화는 문 대통령을 북으로 호출할 때만 쓰는 전화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분석이 한국, 미국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종합하면은 내년은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 일보 전까지 돌아갈 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느긋하게 기다리겠다고 했지만은 이 기다리는 동안에 북한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미사일은 계속 발전시킨다. 이걸 과연 미국이 알면서 오바마식으로 전략적 인내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이 인민들, 소위 인민들 배불리 먹이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김정은이도 그럼 계속 기다릴 수가 있느냐? 그럼 김정은이 기다릴 수 없으면은 크게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핵실험, 밀사일 실험 하면서 도발로 나온다. 이 미국 그리고 북한 양쪽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 사이에 끼인 문재인 정부도 입지가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입지가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이 문화일보의 오피니언란에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이 2018년 남북관계 원칙 무너졌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습니다. 조태용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의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습니다. 이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상본부장도 지냈으니까요. 아주 가장 전문가입니다. 실무 전문가죠. 이분이 쓴 글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떠들썩하던 김정은 박람이 결국 무야무야돼 버렸다. 북측의 비례와 우리의 과공이 합쳐진 결과다. 표현이 좋습니다. 북한은 무례하고 우리는 너무 공손해가지고 결국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지난 12월 1일 한미 정상이 대북 제재 견지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수혜길이 막혔다. 박람 매력이 반감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내 박람을 미국이 양해했다면서 분위기를 띄웠던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G20 회의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30분간의 트럼프 회담 후에 나온 합의문에 보면은 대북 제재를 계속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걸 딱 밑줄 치면서 서울에 가보았자 내가 얻는 게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건데 그때 이미 끝난 건데 12월 1일 끝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뒤에도 상수를 들어서 김정은을 환영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언론은 내일 아니면 모레 온다는 이런 식으로 띄우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적 분열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위임맞이 환영단을 조직하고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김정은 반남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들이 잊힌 것 같다.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북핵과 남북관계를 결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먼저 비핵화 협상을 줄곧 거부해 오던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일은 잘한 일이다. 그렇지만 6월 미북 정상회담 때 한껏 높아졌던 국민의 기대는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실망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북한은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8%, 김정은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59%가 나왔다. 둘째, 대북 제재 때문에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제재와 무관한 이산가족 상봉에서조차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 9월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성설 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에 개소하고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또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을 돌려보내야 하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핫라인도 마찬가지다. 김정은 방남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가 북쪽과 전화가 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텐데라고 했다는데 정상 간 핫라인 설치 합의가 지켜졌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남북 간에 다른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한국은 그냥 공손하게 기다리고 있다. 과공비례다. 이런 이야기죠. 조태용 전 차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는 우리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군사 합의 때문에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 정찰용 무인기를 띄울 수 없게 됐고 서해 오도를 지키는 우리 대포를 배로 김포 반도에 실어다가 사격 훈련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북한 지표는 170개인데 우리처럼 50개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남북이 11개씩 철거한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독 훈련에 대해서 계속 북한이 트집 잡고 있는데 우리 군은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워낙 북한의 약속을 안 지키니 우리는 북한의 약속 위반을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대북 투자를 꺼리는 것은 세계 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태연히 약속을 위반하는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계약서 대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대 좌파 정부가 완전히 버르장머리를 잘못 들였어요. 북한이 약속 안 지켜도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남북 간에 통할지 모르지만 이런 자세를 가진 북한에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합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가? 우리가 완전히 버릇을 잘못 들였어요. 좌파 정권이 북한 정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할 텐데 버르장머리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올해를 돌아보면 남북대화와 비핵화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북한 스스로 약속을 지키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립이 중요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된다. 정말 평범하네요. 원칙 있는 남북관계. 약속 지키는 거죠. 원칙은 약속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해놓고 북한은 안 지키고 대한민국은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남침해도 우리가 맺은 평화의 약속을 지킨다고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는 것인지. 원칙이 약속입니다. 남북관계의 원칙은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까지 약속 한 번도 안 지킨 북한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은 한 번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다. 한 번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김정은이 약속을 지킨답니다. 올해
이 정부가 쏟아낸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상수를 들어 반인도 범죄자로 관영하지 않으니 남쪽 대통령이라느니 전화가 안 걸려와서 답답하다느니 김정은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발 약속 지키도록 한번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북한이 약속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한국이 할 일입니다. 이건 한국이 할 일입니다. 핵 문제는 미국이 해결해 주겠지만은 미국이 해결해 주도록 맡겨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할 책임은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수많은 약속을 했으니까. 대부분이 북한이 유리한 약속을 했으니까. 유리한 약속도 안 지키는데 불리한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감사합니다.